밀양향교만은 태계 선생의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록 어느 구석에 있는 걸 찾아서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전부 단청이 되고 보물 지정되기 전까지 요 현판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탈초하고, 물론 밀양향교지에 있는데 썩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는 밀양향교 재산관계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400년,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조심스러워서. 왜 그러냐면 이 현판이 대단히 귀중해서 현판까지 일괄 그 보물 지정하지 말고 요걸 따로 떼서 보물 지정해달라고, 보물이든 뭐 지정은 문화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게 안 되고 요렇게 된 형태입니다. 근데 현판이 연대가 400년 가까이 올라가는 게 있다. 350년. 연대는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왜 그러냐 하면 200년 조금 상하니 그렇게 되지만 지역 안배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요. 조선 후기 건물이 좋은 건물이 유가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향교 건물 중에서 강릉향교, 경주향교,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딘가요? 전라도의 장수향교, 이 정도가 보물 지정됐다가 아무래도 그 안배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위상이나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로 봐서는 밀양은 이 건물이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봐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딱 들고 연대가 올라가고 좋은 건물은 당연히 어벤당 건물이죠. 근데 왜 색칠해가지고 그렇게 손을 대고 난리를 떨었나 몰라요. 제가 궁금합니다. 그냥 가면 좋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벤당은 다 아시죠? 양어장인 거 아시죠? 양어장인 거 아시죠? 많이 가봤다며요. 양어장 맞죠? 작다. 그렇죠. 그 앞에서 잉어 키워가지고 어버이 봉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용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변이죠. 양어장입니다. 집 앞에서 그 고기 키워서 그냥 연못이 아니라고요.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연못을 봐야죠. 어변당을 보려면 당연히 저쪽에 어딥니까? 함안대산에 무기연당을 봐야 될 거고, 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보고 모렴당을 거기다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기연당도 지금 그 나무가 적골이 될 바로 직전에 놓였는데, 지금 밀양에서 나무가 죽은 게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은 세심정 앞에 있는 반송이 죽은 게 제일 아깝죠. 제가 그걸 갖다가 늘 보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그건 한 300년 됐을 겁니다. 좋은 반송이 주인이 농금 장인자 근자, 이분은 제가 밀양에 와서 밀양의 보살을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신 분이 두 어른인데, 한 분은 수제 어른하고 한 분은 전전정교 하셨던 이원기 선생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어른이 늘 얘기하실 때 농금이요, 코도 잘 모릅니다. 다 어른들 전부 금농하는데 농금입니다. 아산장씨 손을 선생의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입니다. 지금 농사꾼이 되려니까 농토가 하나도 없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넣고, 밀양에 돌아와 보니까 밀양 향내 전체가 온갖 친일한 것들이 다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가지고 고향에도 못 들어왔죠. 여기 지금 금호에 있는데, 밀양 캠퍼스 바로 밑에 금호에 있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제가 그냥 시간이 나면 거기 늘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농사꾼이 되려면 또 농사 지을 땅이 한 태기도 없어요. 나중에 자제는 한 분은 자살을 하고 하나는 대전으로 갔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만주에서 해방되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못 돌아오니까 시전지물이라 그러죠.
대대로 내려오던 그걸 갖다가 조상 거를 다 팔아서 자신으로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 못 돌아와가지고 아산에 가 있었습니다, 이 어른이. 그러다가 여기 돌아와가지고 밥벌이가 안 되니까, 식생활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글 써주면서 밀양향교 중수할 때 밀양향교 중수로 이 어른이 그 해가지고 그거 식생활 조금 해결하고, 처음엔 어디 가지도 못했어요. 이 어른 뭐냐면 뭐 백필지라 그러는데 땅이요, 모르겠습니다. 뭐 수천석 됐나요? 팔아가지고 만주, 북만주 쪽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거기 가서 대종교 쪽에 돈을 넣어서 그게 전부 군자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 자, 이걸 후사자라 그러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있고 자기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구차하게 살았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기려줌이 마땅하죠. 밀양의 영남로 앞에 헐어낼 수 없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천진궁이요. 왜 못 헐어냅니까? 당군입회 안 중요하죠. 예. 그게 아니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게 나라 역할을 했습니다. 대종교가. 지금은 미신이네 뭡네 떠드는데 대종교가 나라 역할을 했고, 여기에 윤세복이 있지만 그 대종교 교주 의열단의 군자금이나 청산리 전투의 전부 군자금들이 거기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청산리 전투는 정규군 대 정규군의 전투입니다. 비정규군의 전투가 아니고요. 지금 자꾸들 그런 걸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망우단과 왜군의 전투도 정규군 대 정규군의 전투입니다. 의병대 뭐 비정규군의 전투가 아니고요. 일본군의 후사자들이 그걸 못한 거죠. 천진궁을 세울 때 서울에서 그 뭐냐 하면 임정과 독립 투사들이 대거 내려왔습니다. 여기 밀양에 오직 한 사람을 보고, 이분 보고. 밀양에 뭐 볼 게 있다고요? 이분 한 사람이 있어서 이분 때문에 다 내려와서 축사들을 하고 했습니다. 기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른이 돼서 제가 그 어른들 엄명을 받아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대종교와 관련이 있죠. 예. 어쨌든요,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서 그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제가 뭘 발표를 하려고 해도 몰련이 안 나와요. 아산 장씨들은 안 알려주니까. 장익근 씨 그 양반은 뭐 그 시위에 의장은 잘하는데 저기 쓸데없는 동의각이나 전화지. 그러고 가서 얘기하면 우리 양자 갔는데 그따위 소리만 하고서. 그러니까 싫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모각이 돼서 걸려야 됩니다. 이거는 밀양만 지금 현판털이 없어서 안전하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족이 있는 거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연대 제가 얘기 안 드릴 거예요. 4번 합니다. 족이 있는 거는 밀양향교 재산입니다. 재산관계 기록이에요. 네. 설명하죠? 해설할 때? 몰라서 못하면 어떡해? 설명해야지. 족의 재산관계 기록입니다. 재산관계? 네, 밀양향교 재산관계라고. 네, 네. 저걸 갖다가 부사가 해가지고 공식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잠깐 그냥 그 향교관계 뭐 설명을 할 때 요거 설명 자세히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요게 모각으로 해서 다 안전한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탈촌되어 있는 건 따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연대가 350년 넘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다 얘기를 해주면 안 되지. 몰라야지 안 훔쳐가니까. 네. 아니 그 얘기를 해주면 곤란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요. 글씨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 조선 후기는 전부 다 똑같은 글씨예요. 전향교가 집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그 지역마다 다 다른 사람의 글씨였다. 밀양은 태계 선생의 글씨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명륜당하고 대성전의 글씨를 갖다가 치원당 조광자익자 그러니 태계 선생한테 부탁해서 받은 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설명 자세히 하지 말고요. 요거 하나만. 요건 재산기록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중수기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런 잔명이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연대가 딱 올라가는 건 높이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그 기왕 얘기를 한 김에 이제 소학을 시작을 해야죠. 소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학을 처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다가 이건 장한데 하겠다는 뜻은 참으로 장한데 어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학은 보통 어떤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기본서요? 누가 배우나요? 초등학교 학생? 부족하면 누구라도 배운다? 그러면 기왕 얘기하신 김에 그 안경 좀 꺼내자. 이게 안 보인다. 아유.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자료 새로 나눠드린 자료도 있죠. 예,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지금도 그 추리긴 했는데 시간이 아마 오늘 하고 한 1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겁니다. 예, 예. 지난번 나눠드렸던 자료의 10페이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수신서이다. 송나라 주자가 엮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그의 제자 유자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한 것이다. 1187년에 완성되었다. 4편 4권, 4편 구도의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 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과 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놓았다. 유교 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이라서 유학 교육의 입문서와 전 표시를 하였다. 대편은 입교, 명륜, 정신, 계보, 외편은 아은, 선행으로 되어 있다. 입교는 교육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며 명륜은 오륜을 밝히는 것이며 정신은 몸을 공경히 닦는 것이며 계보는 옛 성현의 서적을 기록하여 입교, 명륜, 정신을 설명한 것이다. 아은은 옛 성현들의 좋은 교훈을 인용하고 선행은 선인들의 착한 행실을 모아서 입교, 명륜, 정신의 액을 널리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게 그 뒤에 길게 서술된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소학의 정입니다. 정인데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 2페이지 보시면요. 소학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줄여놨습니다. 기왕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야지. 안 읽고 공짜로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명륜과 전교. 아니 그게 아니고 소학이라는 책의 내용. 잠시 다녀오더라. 소학이라는 책의 내용. 주자의 제자 유자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아니 읽어보세요. 1187년에 완성되었다. 외편, 4권, 외편, 2권,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 건설, 수양을 위한 격언, 중심과 도자의 사적 등을 모았다. 외편은 입교, 명륜, 명신, 계보, 외편은 가은, 선행으로 되어 있다. 됐습니다. 앞에 뭐 잘랐나요?
처음 앞에 어떤 예 수신서라는 거 잘라냈죠. 그거는 지워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는 옆에 참고 자료로 놓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예, 그걸 피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됐는데 결국엔 소학이라는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8세 아동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단순한 수신서도 아닙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은 두 종이 있는데 태계 선생의 요거는 줄여서 그냥 주서합니다. 네, 이게 태계 선생의 책이고요. 태계 선생의 편전데 이 책이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다들 이거 한 종만 조선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학집주입니다. 이거는 줄여서 소학합니다. 줄여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여서 많이 하대요. 두 자로. 두 자로 많이 하대요. 긴 것 줄여서 두 자로 하대요. 요새도 똑같이 하죠. 예. 젊은 애들 똑같이 하죠. 예. 두 자로 합니다. 요건 주서고요. 통칭. 요거는 소학입니다. 주자의 서가만 뽑았어요. 이 책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다들 저거 한 종만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줄 아는데 이게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두 책이 나오면서 조선은 이런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이걸 공부하는 일만 남았어요. 공부하는 일만. 그 다음에 율곡의 제자들은 율곡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신독제나 사계가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실천의 근간과 이론의 근간 두 개가 쓰게 되면서 조선 주작 세상 일계로 갑니다. 이게 대충 이거는 1560년대고 이거는 1570년대에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이거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좀 당황했죠. 이걸 지금 학계에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소학 집주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 다 소학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소학 집주라는 건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잖아요. 이런 말은 모르잖아요. 사서오경은 알아도 오서오경은 모르잖아요. 예. 율곡은 한 번도 소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오해할까봐 요런 책을 만들었어요. 애들은 요거 봐야 된다고. 우리도 이거 볼까요? 경목요결이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죠. 애들은 이걸 가르쳐야 되고 소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벌써 공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이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소학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소학의 내용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분량이.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주역서부터 다 들어가 있죠. 싹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뭘 얘기할 수 없느냐. 이게 유학을 입문하는 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애들을 가르치는 교재라고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들고 이걸 인문서로 던져주고 이걸 본 사람한테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걸 설명해야지 다음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갖다 처음엔 제가 지난주에 그냥 어떻게 자료를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쫓겨서 보내고 나서 미처 채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추려낸 게 오늘 7장인가요? 그거로 받으신 겁니다. 이건 다 받으셨습니까? 소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딱 앉는 자세가 요 자세입니다. 요거요, 야은 선생의 표준 영전입니다. 위자한 요렇게 꿇어앉은 자세죠. 이렇게 앉는 자세죠. 저는 허리가 아파 지금 못하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꼿꼿하게 앉아 있다 그러네요. 예. 요 자세죠. 요건 정자라 그러는데 자꾸 불교 쪽에 정자라 그러는데 그건 안 맞고요. 위자입니다. 꼿꼿하게 몸을 세워서 앉는 요 자세요. 높으리자요. 위는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뭐 중요한 책인 것 같네요. 중요한 책인 것 같은데 뭐죠? 중요하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무겁죠.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거니까 어렵죠. 예, 어려운데 어려운 걸 쉽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예, 어려운 걸 갖다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소학의 의미는 몇 개쯤 있을까요? 소학교는 아시겠죠? 소학에서 소학교로 갔죠. 초등학교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학교.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들어간 거죠. 소학, 대학 두 개가 있었는데 대학이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소학이죠. 향교는 소학 맞죠? 서울에 있는 게 대학은 하나밖에 없었죠. 나라에. 예, 성균관 하나가 성균관이 대학이고 여기 있는 건 소학이죠. 예, 소학이고 이렇게 됩니다. 지방에 설치되기 때문에 소학이자 고을에 설치되기 때문에 향학입니다. 예. 향학에는 향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갑니까? 서원도 들어가고 서당도 들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지방에 설치되기 때문에 중앙에 설치되는 것은 대학이네요. 가진 대로 정리를 해가죠. 교육기관이네. 소학은 교육기관입니다. 첫 번째 뜻이 8세 이상 들어가는 교육기관이라 그러니까 전부 그 사전마다 어떻겠습니까? 8세가 된 애들한테 가르치는 수신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정의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교육기관이 하나 있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까? 학교로서의 소학 해놨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서책으로서의 소학이니까 소학이라는 책이 있겠네요. 주자가 그랬네요. 그 얘기 공례 내측 제자적 제표는 소학지 지류여에 이렇게 했으니까 얘기 중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들이 전부 옛날 소학이라는 책에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 중용도 사실은 얘기에 들은 거잖아요. 독립시킨 거니까. 그러면요 책도 되겠네요. 책도 되죠.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소학이요 그 책도 되고, 세 번째는요 학문도 되죠. 지금은 잘못 정의해가지고 그 중국의 초기에 중국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서구 학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소학은 무슨 기초학문으로서 뭐 문자학, 언어학 이런 것들 학문 연구하는 기초가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익히는 뭐냐면 추자의 얘기대로 하면 세소, 응대, 진태, 지절하고 예학, 사어, 서수, 지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당에 물 뿌리고 빗질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부르면 대답하고, 그런 것의 절도, 그 다음에 예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선은 뭐냐면 산수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선은 글씨고요. 글씨 쓰기 해야죠. 애들 글씨 쓰기 배워야죠. 글씨 쓰기 배울 때 뭐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경필부터 가르쳐야죠. 맞습니까? 경필부터 가르쳐야죠. 글씨 배우려면 서예 할 때 뭐부터 배웁니까? 이거부터 배워야죠. 대자는 게 뭐부터 합니까? 행초한다고 휘둘러 대면 조용히 안 되죠.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해서부터요. 해서를 한 3, 40년 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붓이 돌아가는 거죠. 예, 붓이 돌아갑니다. 경필부터 가르치죠. 경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볼펜 주면 안 돼요. 예. 제가 50 넘어가지고 뭐 글씨 좀 써본다고 뭐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후배 뭐라는, 형은 그냥 형체대로 써요. 배우지 말고 졸박체로 그냥 그대로 쓰시라고. 글씨가 안 됩니다. 50이 되면. 왜 안 될까요? 몸이 굳었어. 머리는 당연히 더 굳고, 더 얘기하지 마. 몸이 굳었어. 그러면 세소응대 진태지전하고 예학사어 서수지문, 글씨 그거 배우죠. 산수 배우고 말몰이하고 예학 사어 서수니까 말몰이 활쏘기 두 개를 다 배우는데, 다 어려서 배우는데 몸이 굳어서 못한다며요. 그러면 소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뭐가 중심이 될까요? 몸단련이네. 몸단련이네. 요새 못 만든다 그러대요. 못 만드니까 무슨 말입니까? 못 만든다며. 뭐 술 먹으려고요? 근육 만드는 건가요? 진짜인가요? 근육만 많이 만들면 지금 소화가 되겠네, 그러면요. 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소화는 몸 만들기입니다. 몸 만들기. 소학교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교육에 애들 몸 만들어주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초등학교에서 애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소학은 몸 만들기 같은데요. 세소운대 진태지전하고 예학사어 서수지문, 그거는 글을 배운다는 건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학문은 몸 만들기 학문입니다. 네. 그러면 소학의 내용에도 뭐가 있을까요? 몸 만들기 해야 되겠네. 이게 띄워야 되겠네. 저 앞에 나갔어요. 네. 이게 중심이 됩니다. 핵심이. 그 내용이 소학이란 교재로 엮여 있고, 소학이란 교재를 갖고서 가르치는 것이, 몸을 만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정의는 이게 중심이 된다고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할 선비의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글에서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냥 갖다 말을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염계주돈이란 분이 통서에서 한 말인데 근사록에도 들어있고, 학문할 때 방법으로서 소학 제5가언에도 들어앉아 있습니다. 소학 가언에도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이천이요 현희연이요 사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희구하고, 현인은 성인이 되기를 희구하고, 선비는 현인이 되기를 희구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뭘 되기를 희구하냐면 성인이 돼서 내 마음의 하늘을 열어가는 이 공부로 가는 여기서 몸 만들기를 해서 마음 만들기 공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소학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단순히 동몽들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몸이 안 된 게 천지빛깔이 아닙니까? 다 몸이 덜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만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몸이 덜 돼가지고. 어른이 돼도 뭡니까? 애 같은 욕심 속에 있는 것들이 쎄버렸다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위정자가 됐을 때에 지 몸 하나도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약될 수 없는 것이죠. 기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몸 만드는 공부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르는 것입니다. 경전의 반열에 왜 그러냐면 몸하고 정신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정신은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몸이 안 된 거는 마음도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음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험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온갖 술수밖에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간다 그러면 육아에서 얘기하는 경전들의 순서가 정해지고 순서에 따른 공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그 공부의 출발점에 선다 그럴 때 여기에 서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공부에 뭐가 된다요? 핵심이 된다요. 이 공부가 없으면 앞에 공부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경전의 반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율곡에 서 강조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초기서부터 이렇게 되려고 소학답게 되려고요. 이렇게 되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죠. 한원당만 소학 동자 아닙니다. 다 그래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언의 가르침 이후에 계속 그래왔다고요. 야언을 이은 게 누굽니까? 김강호고, 김강호를 이은 게 전필제고, 전필제를 이은 게 한원당이고, 한원당 일두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게 조정암 아니죠. 밀양에서는 조정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한원당 있고 그 정암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러면 밀양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죠. 누굽니까? 누구요? 나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밀양 사람 누굽니까? 송계. 밀양에서는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야죠. 밀양에서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남명이고 태기고 이렇게 나와야죠. 밀양에선 그렇다고요.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서는 제가 분명히 딴소리 할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오신 분들 뭘 맞춰야 될까요? 제가 비를 맞춰야죠. 근데 밀양에서만은 여기서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송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려올 때 야은서부터 강호, 전필제, 그 다음에 한원당 일두 다 소학 주역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찾아보면 다 떠들떠보면 소학 주역입니다. 주역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잘못하면 머리 터져. 예, 지금도 복잡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정암 다음에 누굴까요? 예,
송계 그 밑으로 해서 남명태계 이렇게 놔줘야 되겠죠. 밀양에선 그렇습니다. 예, 밀양에선 그렇고 다른 데 가서야 뭐 다른 얘기를 하든동 말든동 그건 우리가 알 거 아니고요. 여기서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전필제를 중심으로 해서 딱 놓을 때 전부 이렇게 놓입니다. 관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전부 사악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또다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사마천의 사기 중에 유림열제에 보면 태사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로지간의 문학의 2번이요. 성인은 도덕과 학문을 천성으로 하는 사람이다. 요래 놨는데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제로지간의 문학의 자고이래로 기천성야라 해놨습니다. 제나라와 노나라 지역 사람들은 문학에 대해서 예로부터 자신들의 천성으로 삼아왔다 그랬습니다. 제나라는 강태공을 시조로 하는 나라. 주무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던 강태공. 그 다음에 노나라는 공자가 주공을 모시고 공자가 가르침을 베풀었던 나라.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문학, 여기서 문학은 정확히 얘기하면 학문이죠. 학문을 천성으로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유풍 속에 젖어 들어가 가지고 훈련이 되는 과정이 누적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그 지역 사람들의 성격이 되어 있다고요. 조선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거 제가 글을 좀 쓰기를 좀 어중간하게 처음에 바꿀 때 썼는데 지금 고쳐드릴게요. 조선 팔도 그랬는데 그건 좀 한문으로 좀 모양이 안 맞고요. 거기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팔도는 팔역으로 바꿔도 되니까 이게 아마 한문으로 맞을 겁니다. 요거로 바꿔보시죠. 팔역지간 팔역지중. 조선 팔역지중, 팔역지간, 팔역지중 다 해도 됩니다. 팔역은 팔도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썼습니까? 네.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죠. 조선 팔도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과 학문인데 뭐 학문과 도덕 해놓죠. 학문과 도덕에 대해서 예로부터 자신들의 천성으로 삼아왔다. 요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소학 실천과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 임난이 일어나기 직전쯤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학 공부를 통해서 이 도덕과 학문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출발시켜서 가능했던 것이죠. 몸을 만드는 거에서.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공부가 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음 공부를 갖다 올려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소학을 너무 호롤하게 생각하니까, 소학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소학 집주일 텐데 우리가 논어라고 하는 건 논어 집주 아닙니까? 맹자라고 하면 맹자 집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학은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학은 그냥 소학이 아니고 집주입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언해가 내려지고 그거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그 책이죠.
그렇다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죠. 뭐냐 하면 학문과 도덕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공부가 1차 이루어져 갔고, 그 과정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볼까요? 외울 수 있나요? 야은. 아니요,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은, 가모, 전필제, 한원당 일두, 정암, 송계, 남명, 태계. 여기서는 남명태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최소한 경남 사람 자존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천성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바탕이 돼서 주자학 세상이 열려가고 소학실천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무수히 반복됐던 거죠. 중간에 사화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한때는 소학이라는 책을 보는 거를 금기시하고 봤다는 얘기를 입에 안 올렸어요. 기묘사화 이후로는. 그렇지만 그건 뭐 한때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많이 다뤄놓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 큰 비중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도덕과 학문을 체화시킬 수 있는 인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대거 양성이 되면서 사화를 준 쪽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사화를 가한 쪽이 결국에는 패배해 가는 거죠. 그렇죠. 사화가 한 50년 내에 4번 일어납니다. 4번 일어나는데 그게 사화 4번째 을사사화하고 을사사화 다음에 그 여진으로 정미사화가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자학 세상이 확 열려가니까 사화가 역으로 그 피해를 주던 쪽이 도리어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화를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정의라고 외치던 것이 전면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선조론 이 세상으로 가게 된 것이지 사화 한쪽은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이런 사람들 여기 밀양의 기말로 아니죠. 여기 누굽니까? 남곤이 여기 사는 거 아시죠? 어디요? 부북의 항목에 그러니까요. 항목이잖아요. 대항이요 그러니까 항목이죠. 네.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저기는 강목계가 거주했고 그 다음에 한제가 여기 어디에 거주했고 강목계는 어디 거주했습니까? 청룡 쪽입니까? 저기 인천 쪽에 목계 강원하는 분이요. 전필제가 여기서 강학할 때 그냥 그 고향에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보따리 싸들고 여기 내려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서울 안 올라가는데 어떡할 건데요?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한 6개월씩 1년씩 살았습니다. 여기서 집 얻어놓고. 그래서 어느 분은 어디 살고 어느 분은 어디 살고 쭉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남곤이나 이런 분들 지금 그 남곤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김효사의 저건데 그 타경을 갖다 가장 잘 부각시켜 줬던 분이 남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 이기라는 사람도 뭐 재능이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랬고 기말로 똑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흔적을 다 지워 놓은 것이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게 돼 가지고 몸이 만들어진 위에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도 근대 무렵쯤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얘기인 거죠.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뛰어나. 근데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보니까 갑자기 그 뭐죠? 그
대책이 안 쓰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거로 좀 하고 싶은데 중간하니까 어떡하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중화의 정신을 체로 하고요,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운용을 해보자 그러는데, 중화의 정신을 체로 해가지고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 굴릴 수 있나요? 나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요, 소학을 갖다가 달달 외우고 저기 나가서 저기 뭐죠? 자동차 몰아봐요. 몰 수 있나? 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몰아. 진짜 못 몰아요. 말 안 돼. 동도석이 똑같죠? 말 안 되는 헛소리죠. 그렇죠? 중화를 몸체로 했으면 뭐밖에 못 나옵니까? 도덕밖에 못 나와요. 도덕의 활용밖에 못 나옵니다. 이건 뭐를 오해한 거냐면, 이 체는 오로지 이런 뜻입니다. 몸이라고요. 체형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면, 몸을 굴리면 뭐가 실현될까요? 도덕이 실현될 때 체형이죠. 그렇죠? 내 몸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이 실현됩니까?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몸을 잘 굴려야지 도덕이 실현되죠. 그 공부를 시키는 게 뭡니까? 소학이라고요. 몸을 잘 굴리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지금 몸을 호되게 굴리라고. 지금 그걸 갖다 순서대로 알려주죠. 몸도 안 굴르고 지금 오면 안 되죠. 저기서 땅바닥 한 10번 굴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첫 번째 뜻이 뭐다? 몸이다.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걸 도덕을 실천한다고 할 때 몸이, 이게 도덕 실천에 이게 되고요. 단체가 되고요. 우리 요새 쓰는 말로는 도덕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몸이기 때문에. 도덕은 내가 실천하지 다른 사람이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소학을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어 하기편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말에. 이 말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이 말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논어를 그냥 헛읽어 버리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죠. 학은 뭐예요? 뭘 배우는데? 과학기술 배우는 건가요? 뭘 배우는데? 거기 뭐 적혀 있나요? 빨리 컨닝하면 되는데 컨닝도 안 하고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네. 뭐라고 적어놨나요? 글자의 댐댐이. 학이라는 글자의 댐댐이는 이겁니다. 네. 학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효라고요. 뭘 본받냐 하면 나보다 앞서 깨달은 사람의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학은 배우는 건데, 배우는 것 중에서 뭐로 배우냐 하면 이거로 배우는 거라고요. 몸으로. 그 다음에요, 시습에서 습은 거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새가 자주 나는 것처럼 한다 그랬죠. 새가 날개짓 계속 해가지고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에 익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또 나죠. 이건 전부 몸으로 익히는 거네요. 몸으로 익히는데 이걸 자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를 구별했냐면 이걸 구별했습니다. 학과 사람. 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 굴리면 안 돼. 머리 굴리면 공부 못해. 절대 공부 못합니다.
대학에 공부하고 대학원에 공부하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몸으로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몸으로 합니다. 공부는 몸으로 합니다. 머리로 안 합니다. 머리로 하는 순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사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복사기 옛날에 복사기 한 5대쯤 망가뜨려야 된다고. 복사 계속 밀어야 되거든. 그 복사기를 하도 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사기 망가지죠. 너무 하다 보면 매일 복사를 갖다 하루에 뭐 1000장 이렇게 2000장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모니터 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 좀 깨트려 먹어야죠. 죽자고 앉아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머리로 하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 몸에 붙여야지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오래 가는 거죠. 공부를 뭐 순간적으로 잠깐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요거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보고요. 그걸 배워야죠. 이 뜻이 맨 처음에 출발이요, 논어에서 말씀이 요거였기 때문에 요게 가장 잘 구현된 자리가 여기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소학 안 배우면 이 말은 모르고 가겠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배운다고 자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때때로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익히는 게 시죠. 예. 수시로 익히는 겁니다. 계속 수시로. 새가 날아가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개짓을 계속 해야죠. 쉬지 않고 해야죠. 그래서 추석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새가 자주 날듯이.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쉼 없이 하는 것을 새가 자주 날듯이, 날개짓을 하듯이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유학의 출발이 되는 공부, 몸을 만드는 공부의 출발이 소학일 때, 그것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몸이 공부를 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공부라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포함한 어떤 것들이 몸에 익어지도록 하는 그 공부를 쉼 없이 해서, 이게 딱 유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이나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다음 공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진행해 놓고요, 질문 조금 받고 제가 다음 이어서 할게요.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거 섰다 앉았다 복잡하다. 이거 제가 이거 허리가 한때 그냥 앉아서, 저는 그 책상이 별로 크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책상은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작아서 뭘 깔아놓지를 못해요. 제가 좀 투서가 없거든요. 뭐 공부할 때면 막 어지러 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 방 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바닥에 앉아야지 방에 쭉 깔아놓고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안 돼서 앉다가 이 허리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디 답사 한번 갔다가 삐끗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그 디스크판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요새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가 벽사욕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짝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중간하게 됐는데, 어쨌든요, 몸이 덜 됐습니다. 이거 어려서 단단히 훈련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글씨 쓰라 그러면 대충 보고서 그냥 머리를 굴리면요, 어른이 뭐 가르치면 어떡하냐니까, 머리부터 먼저 굴려가지고 뭐 할 생각부터 합니까? 달아날 생각부터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논어에다 보면 증자는 노하다고. 노는 뭐가 되나요? 이 노자 맞나요? 노동하다고요. 조금 둔해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끈기 있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몸 공부가 돼야지 다음 공부가 나가는 것이죠. 근데 몸 공부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머리가 먼저 움직일. 요새 왜 너무 창의 하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부는 전부 배우는 겁니다. 전부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잘 따라하면요, 뭐도 따라합니까? 기침 소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래서 여기 소학에 나오는데 책을 들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손때 때문에 책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어른들이 만지시던 책 수택본이요. 그 다음에 부엌에 들어가니까 부엌에 있는 그릇들에 전부 어머니의 입김이 묻어 있다고.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 차마 먹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후택이요. 예. 어머니 마시던 그릇을 차마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보시던 책을 수택이라 그러죠.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쓰는 많은 고사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게 그게 그래. 그거는 뭐냐면 소학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또 옮겨지고 그거는 요거로 돼 있습니다. 질문 받고서 조금 쉬고 다음 이어서 갈게요. 질문 뭐 갑자기 그냥 뭐 장하게 소화하자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아무 질문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옛날에 8살짜리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뭐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는. 사실은 저도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던 게 올해 전반기에는 제가 저쪽 김해 쪽에서 주역 강의를 8강을 했고 8강을 했는데 그것도 8강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주역 입문만 했습니다. 입문만 했고 그 뒤에 궤도 못 들어갔어요. 궤도 못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책이 갖는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다고요. 그냥 잘못 들어가서 주역참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애써 시간 내서 나와서 공부하는 의미 없죠.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여기 또 무거운 게 와 있네. 이렇게. 어쨌든 그 시작을 한 거니까 그 내용들을 어지간히 알고 그 다음에 소학이라는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질문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소학이라는 거는 조선에서만 부르는 소학이었는지 고려시대도 소학이 없었는지. 고려시대는 수입이 돼도 그렇게 유익하게 쓰이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선시대 유교가 바탕이 되어서 저희가 이때까지 유교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희로서 유교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그거는 뒤에 또 있을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학이 강조됐던 것은 원나라 때의 허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허영이라는 사람이 소학을 높였는데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원나라의 지배 분명히 받았거든요. 오래 받았습니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그 피해의식이 뼛속까지 스며 있어요. 공포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공포가 뭐냐면 임난 이후에 동학 때도 일본군이 들어올 때도 계속 있어서 그 공포에 질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표정을 보여주는 그런 외국인의 그 여행기가 있거든요. 비숍의 그 여행기들을 보게 되면 그런 공포들을 쭉 적어놨는데 원나라의 지배에 따른 공포감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배하는데 그거는 거의 천성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나라가 준 큰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혜택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혜택일 수도 있는데 주자학 세상을 이 나라에서만은 열었다. 일본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중국도 아니다. 주자학 세상을 열은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공과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원나라 지배하에 소학이 수입됩니다. 그러면 고려 때는 이게 실천될 바탕이 안 돼 있었고 그 실천보다는 좀 더 매력 있는 다른 공부가 있었다. 그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건 뒤에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그 공부의 바탕 위에 소학이 얹히니까 유학을 좀 달리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유학이라 그러지만 유학이 그냥 혼자 독립해서 주자학이라고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다른 전통이 기층으로 놓여 있다. 그 얘기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 원나라의 지배 속에서 주자학이 들어옵니다. 소학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요, 원나라의 지배 끝에 그것을 독립하면서 조선이 건국될 때 그 막강한 에너지와 그 해방감이라는 것이 조선족 건국의 큰 원동력이 돼서, 그래서 아마 세종의 시대를 열었을 겁니다. 그 이후는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고, 그리고 그 강력한 에너지가 사화 뒤에 계속되면서 주자학 세상을 열어가서 긍정 부정이 같이 존재할 거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소학의 실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원나라 수입 이후니까, 원나라의 수입 이후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고려는 되기 어렵겠다. 우리나라가 그 원나라의 지배는 고려 후기죠. 그렇죠? 고려 후기이기 때문에 고려 후기라고 잡는다면 그것이 정착돼서 실천될 때까지는 조선 초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은 원나라의 지배를 극복했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출발했다. 그 뒤에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몸하에서 마음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 몸을 만들어준다는 게 어려서는 몸으로 익힐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학을 배우는 그 요새 말로 하면 초등학교 교육에서 그 훈련이 잘 됐을 때 다른 장래성들이 보장이 된다는 기본 구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선조는 조선조에 맞는 교육 내용을 넣은 것이 그게 소학 집주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그 교육 내용이 지금 현실에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의 교육 방식에서 소학이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향학으로 소학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의 기본이 그것이 된다. 소학의 교육 내용이 된다. 이 얘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명륜. 다 명륜당입니다. 명륜당이고, 지금 그 서원의 강당이 예림서원은 구영당이 됐어요. 구도 영기정에서 태계생 시중에 그 도를 찾는 선비들이 문화에 가득하다. 그 전필재 선생 문화에 가득하다 해서 거기서 구영, 구도 영기정, 도를 찾는 선비가 그 문정에, 그 문화에 가득했네. 이렇게 읊은 요 시에서 두 개를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는 요것대로 예림서원의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붙였고, 지난번에 제가 오연정 강의할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모래서원의 강남 시정당이라고 했죠. 예, 기억하시죠? 그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논어에서 치유도의 정원. 뭐 이건 뭐 말이 글자 써있자 다 되죠. 도가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바로 잡는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천 선생이 도가 있는 태계 선생한테 나가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뜻을 취해서 했지만 도산서원과 태계 선생이 창건했던 역동서원은 정교당입니다. 도산서원은 정교당이고 역동서원의 강당명은 처음에 전교당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도산서원은요 전부 태계 선생 뜻 그대로 해놨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제가 어디에 그 홍대 뭐 여기 뭐 시민대학에도 그 친구 강의하대요. 그 친구가 황당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당황해서 보니까 그 텔레비전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 뭐 매스컴 방송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왜 저 친구 왜 저런 소리 하고 있나 그랬는데 병산서원하고 도산서원은 비교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비교할 수 없어요. 급을 얘기할 수 없고요. 하나는 나라의 서원이고 하나는 그냥 그 지역의 서원이기 때문에 지금 유네스코에 가서 등재하니까 그렇고 그 급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사회서원이 된 거는 벌써 급이 다르고 제가 젊어서 좀 착각선이가 없어가지고요. 거기 가면 이건 그 뭐지 향산하는 서원하고 왜 전부 얘기하냐고 그랬는데 유홍주에 너무 떠들어가지고 뭐 만대로가 어떤데 저떤데 하도 떠들어서 만대로야 그 능하마 하는 거 아닙니까? 능하마 하는 거고 그 큰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교하고 붙인 게 의미가 있어요. 전교하고 이게 두 개를 냈거든요. 태계 선생이 명교하고 두 개를 냈습니다. 이름을 내고 최종적으로 역동서원 이름을 명교당으로 강당 이름을 붙이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도산서원을 지을 때요 선생이 지어놓으신 거라고 향학이라고 전교당으로 했습니다. 명륜당의 뜻 아시죠? 뭔가요? 또 눈 맞출까봐 또 뭔가요 저게요? 인륜을 가르친다. 예. 전교는요? 네, 정을 가르친다. 오전을 가르친다. 오륜을 가르친다. 네. 오전이 오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명교는 뭐냐면 명륜을 그러니까 윤리를 갖다가 예, 가르치는 건 똑같은 뜻이죠. 똑같은 뜻입니다. 명륜, 전교요. 향학으로서 본래 모습이 딱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서원 강당에다가 딱 밝혀놨죠. 향학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향학이든 태학이든 뒤에 뭘 둡니까? 사당. 사당.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셔서 그 몸으로 했던 사람을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학원 보내내요. 해놨습니까 지금? 그대로 해놨습니다. 아 요새 뭐 저거 힘들어 여기 급품 붙여놓고요 교훈 붙여놓고 하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그런 모델을 저기다 모셔놨잖아요. 그것만큼 명확한 게 없는 어디 있어요? 차라리 뭐가 좋습니까? 저 사람 보고 배우라고 뭘 갖다 붙이는 게 더 나을까요? 사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초상이나요. 그렇죠. 예,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지금은 몸으로 배우도록 해놨습니다. 딱 이렇게. 사당은 여기 뒤에 못 붙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옆으로 붙이죠. 옆으로 붙여.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요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몸으로 하는 공부를 해나가는 곳이면서 또다시 몸으로 하는 공부를 사회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오교도는 뭘 핍니까? 오륜을 편다. 펴나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실천이죠. 되겠습니까? 좀 무겁다.
괜찮습니까? 예. 오륜을 펴나가잖아요. 오륜을 갖다 사회에 펴나갈 건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이 필요하죠. 그러면 향교와 뭐가 묶입니까? 향약이 묶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커피 조금 마시고 좀 몰아가야지. 너무 모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나 뭐죠? 그 소화 어렵다고 잔뜩 얘기해가지고 다 달아나라고 지금 조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건 자꾸 몰면. 예. 우리 지금 마음이 깊이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학이든 서울의 태학도 똑같은데 대학이라 그러지만 보통 태학이라 그러는데 클태자로 읽습니다. 예. 그렇게 읽는데 내가 본받아야 될 선생을 저기다 모셔놓고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학이 시습지죠? 네. 되겠습니까? 네. 킹스맨에 그려놨대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주일무적 정제음식이 뭐 별거겠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뭐 경공부가 그렇다며요. 주일무적하고 정제음식하고 종기첨시하고 이렇게 놨대요. 정제음식이 뭐예요? 딱 외모를 잘 차리는 거잖아요. 옷 잘 차려 입어야 되는 좀 요새 슈트 같은 거 차려입고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남들 보기도 좋은데 넥타이 덜 매고요. 옷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어쨌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어쨌든요 그 뭐냐 하면 몸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선생을 늘 뵙고 내려오는 거죠. 그걸 하는데 명륜이기 때문에 전교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향은 해석하실 수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는 향은 뭡니까? 마을. 그럼 난 집에 가야지. 그냥 빨리요. 마을 얘기해 줄게. 마을은 이거예요. 마을. 그 다음 위에 거는 뭐예요? 고을이요. 네. 요건 마을. 향은 밀양 부고, 리는 교동이고. 되겠습니까? 네. 구별합시다. 네. 네. 향학은 고을의 학교. 네. 향교이자 고을의 당연히 뭐가 첫 번째 학교가 돼야 됩니까? 향교가 첫 번째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나중에 서원이 대체를 했으니까. 마을의 학교는 서당, 네, 서재고. 되겠습니까? 네. 향약은 고을에서 서로 행해야 될 약속이죠. 예, 약속이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렵게 보지 말자고요. 뭐 향약 불러주셔야죠. 그 향약 부르기 전에 양은 다시 외우자고요. 외워야지. 또 여기 나가면 까먹을 건데. 양은 강호, 전필제, 태계.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외워야 됩니다. 야은,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안 외우게 되면 자꾸 나가서 다른 것부터 먼저 끌어와서 얘기합니다. 지역의 얘기니까. 지역의 얘기니까. 송계가 중요하다고요. 송계를 예림서원에 모셨던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를 못 드려요. 다. 못 드리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도학사에서 위상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쨌든요. 그걸 놓고서 향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향약도 있고 리 단위에 요것도 있습니다.
리나 동이나요? 교동이래매요. 교리래매요. 여기가 교동도 되고 교리도 되죠? 교촌도 되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경주 가니까 교리김밥 있대요. 뭐 그게 옥당 교리가 아니고 그냥 교리라고요. 여기가 교리이자 교촌이자 교동이자 똑같은 말이죠? 예. 교촌 치킨도 똑같죠. 교촌에서 나온 겁니다. 예. 요게 있고요. 동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향양이 있고. 밀양의 동약이 뭐가 있죠? 밀양의 동약이 뭐 있는데 찾아봐야 빨리. 밀양 동약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면 안 되지. 그 초동하고 무한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건 잘못하면 헛걸음하죠. 그 500단까지 갈 거 뭐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못 가는 거죠. 밀양에 뭐 있습니까? 그 모선정, 성만에 그 지역을 전부 뭐라고 합니까? 구룡동. 여기 발음이 안 돼가지고 기룡동인데 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네. 귀룡동인데 구룡동 있죠? 네. 김영리 말고요. 구룡동 거북기자 발음이 안 되죠 여기는요. 네. 그래서 귀룡동이 안 되거든. 그래서 구룡동인데 전에 전춘정 발표하면서 귀룡동으로 일부러 써서 가가지고 하강지 선생 좀 놀려먹는다고 그랬더니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구룡동입니다. 뭐라고 얘기 못하고 나오 뒤에 가서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귀자 발음이 안 돼서 귀지가 못한다고요. 구지가 그러지. 김주 발음이 안 돼서 금주 그래요. 여기 김의 발음이 안 된다고요. 잘. 예, 귀룡동. 지금의 명칭은 구룡동안이 있습니다. 동약이 있고 동안과 동약이 있고 여기 적항하고 태로 쪽에 사시는 분 또 있나요? 적항은 또 뭐 있나요? 적항동, 동약, 동안. 밀양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고을 단위로 시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마을 단위로도 시행이 됐거든요. 조선후기 하면 아주 활발해지고요. 근데 향교는 뭐의 중심이냐면 요 실현의 중심입니다. 향약 실현에. 동약이나 향약이나요. 향약의 규범을 어디다 실현하는 거냐 하면 마을에다 실현하면 뭐가 됩니까? 동약이 되죠. 그러면 향약 4조목 불러봐야죠.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빨리 스마트폰 찾아봐요. 사전을 두고서 뭐합니까? 밑에서 올라가네.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향약에서 동약으로. 향약. 그래서 향약은 중국에서 왔지만 여기에 맞추어서 서로 사회적인 어떤 실천을 해갈 때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내용은 똑같아요. 4조목은 뭡니까? 덕업상관,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 서로 도와주는 거. 여기 계라는 게 저겁니다. 우리 계한다는 게. 계가. 개추한다는 게 바로 저거예요. 개추하는 게 바로 저기 출발한 겁니다. 동목동 동교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넘어왔지만 여기 실정에 맞춰서 변화해가지고 서로 생존을 도모해 간 거죠. 그러면서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생활들을 일정하게
규정 또는 규제해가고 법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시행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하고 예가 결합되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예 속으로 그 사회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을 적절히 통합해 간 겁니다. 그 실천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향교가 고울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선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제일 으뜸되는 자리가 여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수선도라 그러죠. 성균관도를.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선을 행하는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 겁니까? 성균관에. 예. 고울에 선행을 행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교에. 예. 여기서 뭐냐 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교육받아서 몸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줘야죠. 제일 중요한 건 환난상율이겠죠. 예속상교 환난상율입니다. 뭐 물론 앞에 것도 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향약, 향교 여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학생 기록부가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선규보다 선을 정하는 것보다 벌규가 아주 굉장합니다. 엄이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생활. 그러니까 늘 여기다가 학생들을 가득 채워놓고 교육할 수 없잖아요. 여기 만약에 20명 정도를 꾸린다 그러면요, 그 한 고을 재정의 상당 부분이 거들어요. 숙식을 하게 되면 30명, 40명, 50명이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인원이 여기서 기숙을 하고 마다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월삭쯤에 한 번씩 전부 모입니다. 그러면 공부한 걸 전부 뭡니까? 다 점검받고, 하나하나 다 점검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차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런 거 하는데 뭐 장의가 있고 그러는데 직월이든 직일이든 있는데 다 적습니다. 싹 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뭐죠? 어쨌든 굉장히 엄하게. 이게 어디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냐면 향교 같은 데는 잘 보기 어려운데 잠서당에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 가득 남아있습니다. 잠서당 일록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부분의 기록들이 이 기록입니다. 향약에도 중요한 부분이 벌규고요. 벌규요. 아주 벌을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해서 그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선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간 것인데, 처음엔 향교가 그 기능을 했지만 향교의 기능이 어느 순간에서 약화되면서 그것들이 대거 서원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관악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대거 사학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심쯤에 전필재 선생이 놓입니다. 그 관악이 역할을 못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세조의 폭거입니다. 세조의 폭거입니다.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는 것은 그 세종과 태종이 일어났던 그 조선조의 빛나는 역사에 큰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오욕의 역사였고, 우리나라 실록 기록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짐이 없는 기록은 태종실록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세종이. 예. 그 다음에 태종 자신은 자신이 무인이고 굉장한 폭군이지만 그 역사를 열어가는 역사의식에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이 세종의 어떤 시대를 열고, 세종만이 사실은 그 조선조 임금 중에 불천이죠. 예. 그거 아시죠? 조선조 임금 중에 불천입니다. 임금도 다 4대 되면 다 그 친전이 되면 그 조천을 합니다. 다 신주를 낸다고요. 근데 세종만은 불천이로 옮기지 않는 신주죠. 그랬는데 그 폭거가 어떻게 되냐면 세종 때 세워놨던 집현전을 없애버렸어요. 집현전을 없애면서 집현전의 기능을 이분이 한 겁니다. 이건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지금 뭐 제도 이 정도로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전필제의 문제는 제가 뭐 거론을 하는데, 그걸 거론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좀 오해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그 전필제 선생을 부각시켜 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 선생이, 우리 할배가 당장 많이 옳고 엄청나게 훌륭하고 하는 그 순간에,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무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조선 초기에 이 기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학이 갖는 그 기능들을, 관학이 갖는 기능에서 이제 소학 문제도 좀 더 나중에 춘전까지 끌어올려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학이 그냥 소학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전래의 공부 방법이 소학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주역도 똑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것이 전필제 선생에 의해서 사학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필제 한 사람이 집현전의 기능을 한 겁니다. 제자가 60명인데 극제자가 30명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왜 옵니까? 과거 합격시키려고 부모가 보내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그 제가 검찰청에서 강의할 때 그때 검사가 저기 그 청도의 예시들인데요. 예시들. 그 지청장이 그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뭐 전필제 선생을 부각시킬 수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수 치더니 모르는데 그 고시원 스타 강사 생각했는데 예, 요새 말하면 고시원 스타 강사, 예, 쪽집게 강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개인 역량이 이미 그 모든 것에 다 통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통해 있었기 때문에 인재가 오는 것을 적절히 공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수는 뭘 하러 왔겠습니까? 과거 합격하러. 아버지가 왜 보내겠어요? 내 새끼 뭐 하라고 보냅니까? 죄송합니다. 예. 뭐 하라고요? 과거 합격하라고 여기에 돈 줘가지고 집 사주고, 여기서 전필제 선생 여기 내려와 있으면 애들 여기 집 사줘가지고 여기 공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항목에 누가 있고, 한목에 누가 있고, 어디에 뭐 목계가 있고, 어디에 뭐 한재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들 그런 공부를 하는 중에 새로운 조류가요, 집현전에서 국가의 학문을 열어갈 때 그 학문들을 열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부류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게 아까 구도연기전입니다. 전필제 선생이 특히 강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야은 표준영장을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도, 야은은 기록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신통한 기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원당이 뭐 신통한 기록이 있겠어요. 한원당 작품 몇 개 될까요?
저는 야한 작품이 전부 야한이 쓴 게 아니라는 걸 다 입증할 수는 있거든요. 시도 야한 시 없습니다. 신통한 게요. 근데 그냥 야한 시라고 해놓고 싶어. 해도 되는 게, 그런 정도의 어떤 맑은 세계면 야한 선생님 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해도 되죠. 뭐 그 정도 입증이 되면요. 어쨌든요. 2개입니다. 여기다가 밀양이 조금 사치했다 그러네요. 좀 사치했다. 맞나요? 네. 제가 묻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드셌다 그러네요. 네. 드세고.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밀양 사람 드센 거는 고려 말에 여기 삼별초 최후 항쟁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밀양이 밀주로서의 위세를 드높이던 때에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 억센기상들이 있어서 그걸 순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향교 재생들한테 편지 보낸 게 있습니다. 향약 실천 관계 이거 넣어놨어요. 제가 그거를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괜히 가서 나대지 말고 과거도 급제해서 고을도 빛내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조정에 가서 나라도 빛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속된 얘기로 하면 똑똑히 하라고, 그걸 한 잔소리 하신 게 있어요. 그게 2가지거든요. 이 2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어디 고을로 가면 거기 다 따라갔습니다. 예, 나중에는 그게 달라지지만 관악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근데 사학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이 있는 데가 센터죠. 센터로. 지방으로든 어디든 있는 데로 가게 됐는데, 제가 아직도 이건 좀 더 밝혀봐야 되지만 희한하게도 전필재 선생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능력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집안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김강호가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사기 결혼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전 계층인데 갑자기 채용사가 와서 내 딸이 잡혀가니까 내 딸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떠맡긴 게 아내가 돼버렸습니다. 산산에 새 좋은 아전이. 그러고 나니까 참으로 억울하죠. 김강호는 잘 나가는 과거급제자였는데,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 출처하라고, 아내 내쫓으라고. 사기 결혼이니까, 그래, 애가 갑자기 있다 그냥 엉겹결에 끌려나가서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조선조는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혼한 사람은 출세가 안 됩니다. 조정의 시종신으로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거는 여자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여자들한테 극도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건 얘기 길게 못 드리고, 얘기하면 또 곤란한 일이 많이 당했어요. 얘기 못하고. 어쨌든 이혼을 금한 것은 여자들은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예. 좋은 제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혼한 순간 출세기를 막히거든요. 그리고 강호 때 이미 중앙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은 뭐냐면 고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혔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지방의 교수 정도로 돌았어요. 뱅글뱅글. 수령도 간신히 하고. 과거 정상적인 그 당시에 김강호 때의 과거급제자의 수준이면 정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경으로 못 들어갑니다. 태계 집안은 송제가 정경이 돼야 되는데 뭐냐 하면 중종반정 때 잘못되면서 위훈 시비 때문에 그게 불리하게 됐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전필제의 사환 진출은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자신의 어떤 가정 여건으로 해서
정경까지 올라간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전필제 시대는 공신의 시대입니다. 공신의 시대요. 공신의 시대는 그 뒤에 뭐냐 하면 그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제자, 뭐 누구의 어떻게 해서 과거로 진출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공신의 시대라고요. 한원당국도 공신의 후예고, 공신의 후예 중에 후예입니다. 골수 공신의 후예예요. 조선 공국의 최고의 공신은 누구냐 하면 조정암입니다. 정암은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떠르르한데 줄을 잘못 썼어요. 안평대군은 쪽으로. 그래서 다 희생돼도 그 집이 살아가지고 정암의 모든 태도 속에는 뭐냐면 거의 조선조가 나 자신의 왕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정암 경우에는 정암의 책임의식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일두도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세조의 호위무사하면 요새 많이 나빠졌는데 세조의 가장 신뢰하는 1등 호위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이시의 난 때 희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조정의 고관으로 갑니다. 한원당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조정의 고관으로 간다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나댔겠습니까? 솔직히 공신 후손인데 한원당은 서울내기거든요. 여기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야로 와서 살았지. 어디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독수궁 돌담길 옛날에 MBC 있는데 정동에 살았습니다. 정동에서 칠패시장, 남대문 시장이거든요. 칠패시장 안 멀어요. 정동에서 걸어가면 그 서울역 안 멉니다. 남대문 데까지. 근데 여기 악동 중에 악동이래 가지고 거기서 그 아침에 출근하는 거야. 채직을 하나 들고서요. 이게 나가면요, 오만 군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자판 두드려 보시고 해가지고 그 어느 대감집 그 외손자 나가면 다 자판 치고 달아나느라고. 그리 그 중간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떠냐 하면 이런 거죠. 젊어서 술 먹고 얼마나 잘 놀았을까. 대충 상상이 됩니다. 기가 훨씬 성하다고요. 그게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러 왔는데 처음에 뭐 배운다 여기 뭐 그 독소학시 이렇게 적어 왔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 처음에는 제가 한육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한육을 배우면 어떡합니까? 글 배워서 잘난 척 좀 하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뭐 하려고? 나대려고. 출세는 요 보장된 거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나대려고. 나대려고 하니까 자질이 이미 좋아요. 억센 게 어떡합니까? 크죠. 너무 순둥이는 못 씁니다. 댐벼 제껴야지 이게 장래성이 있는 것이죠. 예. 댐비는 맛을 가르칩니다. 댐비는 맛을. 예. 안 댐비면 제일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니까 전필제가 딱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생각을 한 거죠. 요건 놔두면 인간 덜 되거든. 사고 치고. 그래서 한 게 이걸 얘기해 준 겁니다. 예, 못 만들기.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선현들 그걸 갖다가 직구성명을 제가 못해가지고 바로 못해서 바로 하면 그 선생님께 혼나가지고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직구성명을 못하고 호를 그냥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버릇이 그래서 그런데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직구성명 못하는 거하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 다음에 태계 지금 태계생 종손이 그분이 그냥 호칭이 어른 계실 때는 교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볼 때 교장선생님 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니까 어렵다고요. 못 부르는 게 한원당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은,
네, 전필제. 한원당 일두, 정함, 성계, 요대로요. 거기다가 직구성명 하지 말고 신송계 해야지 송계 신 뭐뭐 부르지 말으라고 나갔어요. 해설할 때. 그럼 묻더라도 그냥 그거부터 하라고요. 전필제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해설할 때. 이렇게. 그것 해줄 수도 없고 하나. 듣기 거북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만은. 안동에서는 도산에서는 그러죠. 선생만 하죠. 태계자도 붙이는 걸 어려워하죠. 태계도 어려워합니다. 태계도 못 부릅니다. 선생하지 태계 안 붙입니다.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태계생 집안에선 뭐죠? 선생자 안 붙이고 전부 이거로 통일하죠. 네, 그렇게 뒤에다가 다 통일합니다. 그건 여기서만 어려워해 줘야 됩니다. 네,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써드리긴 할게요. 이분입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본인의 처가가 야로에 있습니다. 그 전필제 선생의 처가도 야로인 거 아시죠? 야로의 문씨 아시죠? 예, 네. 거기 그 뭐냐 하면 전나무요, 왕따나무요. 왕따나무 있는 동네요. 왕따나무 모르십니까? 예. 너트나무 600년 된 거 있는데 그 앞이 바로. 그건 조금 찾아보시고요. 예. 어쨌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7년 동안 과거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오로지 요것만 했어요. 일두도 똑같이 수학 공부를 했는데 그게 다소 과장된 느낌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저걸 했는데 못 만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 하면 자기가 이걸 자처했습니다. 1차 정치얘기 안 하고 정치얘기 안 하고 왜 과거를 보는 순간 보고 있는 순간 뭘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정치 문제를 거론하겠죠. 오로지 자기 공부에 집중을 했던 거죠. 27살을 넘어가서 과거 시험을 봅니다. 사람이 돼서 요 모양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들치기 때문에 여기 각근에 단 뭡니까? 그 장식이 있죠. 그 소리만 딸그락딸그락 났다 그러네요. 실감이 되겠습니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깥에서 들을 때는.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그렇게 내려간 거죠. 일두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선 질문 좀 받고 차 좀 마시고. 요 밑에 요거는 뭐예요? 아, 그건 뭘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 그림대로 된 건 아닌데 모양이 그렇다고요.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자세를 앉으면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네. 여기 한당 선생님의 시가 별로 안 남아있다 하는데 도동서원에서 가면 그 옛날 그 목인가 그거 보면은 예, 다람쥐째예요. 다람쥐 그게 보면 노방송이라고 시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한당 선생님의 시가 될 수가 없는데 네. 그 내용으로 볼 때 네. 뭐 혈관계 이야기 이건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긴 한데 한원당 작품 지금 딱 그 어떤 사람한테 줬다 어디서 썼다 이게 드러나는 거 외에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노방송도 그렇습니다. 노방송도 그렇고요. 다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요. 양은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시경이 괜찮은 거는 그냥 저는 갖다 붙여서 야은씨라고 그러고 싶고 그냥 한원당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노방송도 적당히 붙여가지고요. 미량거로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냥.
시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밀양시인데 예. 그쪽 분들은 당연히 또 자기들 그거 밀양시는 물입니다. 예, 밀양시는 물인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우기면 밀양거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잘 그 논의를 전개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좀 약하고요. 근데 밀양거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저쪽 건 아닙니다. 저쪽 건 아니고 밀양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밀어주기를 그 소망을 하는 건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쓰면 한원당 선생 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 하나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요거 하나가. 왜 소학을 했는데 소학 동자를 하는데 그게 중요할까요? 거기 강당은 중정당입니다. 중정인인데 그건 태극도설에서 왔는데요. 주령계의 태극도설에서 왔는데, 주령계 얘기를 제가 맨 처음에 했죠. 성이 되는 공부를 하는 선비를 기른다고 소학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소학 공부를 해서 성인 되는 공부를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한원단 선생이 했다고 하는 뜻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연결이 돼야죠. 소학에서 그 성인 되는 공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되는지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나 정신은 어디에 깃들어 있습니까? 몸에. 네. 몸을 갖고서 내 몸을 열어가면 성인의 세계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겠네요. 성이천할 때는 뭐냐 하면 밖에 있는 하늘하고 한 몸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상스럽습니다. 뭐 자연하고 합일은 무슨 합일이에요. 저 나무 껴안을 일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저걸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 합일이라는 건 다른 뜻이죠. 성이천할 때는 성인이 하늘이 되기를 희고한다고 할 때는 내 마음 속에 뭘 여는 겁니까? 하늘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늘을 여는 거라고요. 마음에 하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밖에 있는 하늘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마음의 하늘이죠. 그러면 연결될 자리가 어디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